안녕하세요. 브레인업 신경과 전문의 김지선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야 할까요? 파킨슨병은 떨림, 경직 같은 운동 증상뿐 아니라 변비, 기립성 저혈압, 삼킴 장애 같은 다양한 비운동성 증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의 식이관리, 음식관리는 단순히 약효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런 전반적인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좋게 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과 잘못된 식습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킨슨 약, 특히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고단백 식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레보도파 약물과 뇌로 흡수하는 경로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음식이든 약이든 먹으면 장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 장에서는 뇌로 열심히 영양분도 옮기고 약도 옮겨야 되는데 아미노산 단백질과 레보도파 약이 같은 손수레를 사용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면 뇌로 파킨슨 약을 잘 운반하지 못하니까 흡수가 방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동시에 레보도파 파킨슨 약을 먹게 되었을 때 레보도파가 충분히 뇌에 도달하지 못하고 약효가 떨어지거나 발현 시간이 지연돼서 오프 타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도파민 효연제나 작용제라고 하는 약들은 이런 영향이 덜하고요. 그래서 약효가 조금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할 때는 레보도파 파킨슨 약을 식사 시간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파킨슨 병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많이 하셔라, 특히 근력 운동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이죠. 운동만 하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 손실, 근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음식, 특히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사실 도파민 효연제, 작용제만 복용 중이거나 약기운에 따른 온, 오프 현상이 뚜렷하지 않은 파킨슨 초기 환자분들께서는 음식과 약물 섭취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 흡수 정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파킨슨 환자분이시라면요. 레보도파는 소장에서 빨리 흡수되니까 약물 복용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레보도파를 식사 최소 30분 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 이것이 단백질과 경쟁을 피하는 방법이 되겠죠.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싶다면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백질 재분배 전략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침, 낮에는 움직임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기운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탄수화물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기운이 상대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하루 단백질 식사 충분히 아주 잘 차려서 드시는 것입니다. 밤 동안에는 활동량도 줄어들고 약효 떨어지는 오프 현상이 낮보다는 좀 덜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저녁 식사에 집중해서 섭취하는 전략이죠. 영양 보조제 중에서 미네랄 성분, 철분제가 포함된 제품이 조금 주의를 요하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흡수율과 관련이 있는데요. 철분은 레보도파에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약물의 생체 이용률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레보도파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영양제나 고용량 비타민을 복용하기 전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죠. 변비는요,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질환 자체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습관들이 변비를 악화시켜요. 첫 번째는 물을 덜 드시는 거예요. 장 운동이 떨어지고 더불어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더욱 단단해져서 배출이 어렵게 되겠죠. 순수한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는 좀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섬유질 식사와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것도 변비에는 안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면 변에 부피를 만들어지는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변비가 심해집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약물 부작용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 다음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열량, 저영양가의 가공식품, 탄산음료, 주스, 과자, 케이크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죠.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공복감을 빠르게 유발하죠. 그리고 영양소는 부족하면서 불필요한 칼로리만 높아집니다.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지방,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가공육에 많은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은 심혈관 질환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오일 같은 지방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삼킴 장애가 있다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아집니다. 삼킴 장애가 있다면 음식의 점도 형태를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사레가 잘 들리는 음식이 액체 종류입니다. 그래서 물 종류, 국물 종류를 먹을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루 달리는 음식이 위험해요. 콩고물 묻힌 인절미라든지 너무 바삭한 빵이라든지 푸석한 뻥튀기, 감자, 포슬한 것들 이런 것을 드실 때 가루가 흡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레가 들린다면 물이나 음료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연하보조제를 사용합니다. 연하보조제는 액체를 걸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적절한 점도를 맞추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죠. 증상 관리와 약물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파킨슨병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